저는 노총각입니다. 54세. 퇴근 후 밤이 되면 늘 혼자만의 위로를 했죠. 내 직장 상사 한여진 사장님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압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 하지만 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58세. 재벌가 출신 CEO. 차갑고 완벽한 여자. 복도에서 그녀와 스칠 때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원룸.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캔맥주를 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지시하던 목소리. 정장 안에 감춰진 우아한 몸매. 가끔 옅게 웃을 때 보이던 입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끝나고 나면 언제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그녀를 보면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평사원입니다. 20년 넘게 다녔지만 대리에서 끝날 운명입니다. 승진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당했다는 게 맞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주말이면 혼자 낚시를 갑니다. 한강 하류의 작은 낚시터. 그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5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낚시터. 저는 평소처럼 낚싯대를 펴고 미끼를 끼웠습니다. 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른 새벽에 낚시를 하는 여자라니. 드문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슬쩍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개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장님?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여진 사장. 회사에서 항상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를 주재하던 그 여자가 지금 낚싯대를 들고 낡은 점퍼를 입고 안개 낀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지금 당장.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박진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혼자 떠올리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아닌 아무도 없는 새벽 낚시터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의외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미소? 한여진 사장이 웃는 얼굴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아, 예. 주말에 가끔 옵니다. 저도 요즘 자주 와요. 그녀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저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침묵. 저는 입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아닙니다.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평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이 더 드머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한여진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의외로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미소? 한여진 사장이 웃는 얼굴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예. 주말에 가끔 오는 편입니다. 저도 요즘 자주 와요. 그녀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저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침묵. 오랜 침묵. 저는 입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아닙니다. 낚시터입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대리 결혼은 안 하셨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 아직 못했습니다. 왜요? 좋은 사람 못 만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평생 한 사람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냥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장이 사별했다는 건 회사에서 소문으로 들었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여기 왔었죠. 저는 그때 회사 일만 했어요. 남편이 외롭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낚시를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걸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은 사람은 그냥 외로운 한 여자였습니다. 사장님도 외로우신 거네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즉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외로워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대리도 외로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이 외로워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저처럼 혼자였다는 걸. 회사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 우는 여자였다는 걸. 우리는 그날 아침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해가 뜰 때쯤 그녀가 커피를 꺼냈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따뜻한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시네요. 추우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물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 대리는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또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또 봬요, 박 대리. 예, 사장님. 조심히 가십시오.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그녀가 따라준 커피컵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했을 때 복도에서 사장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가는 그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저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예, 사장님. 사장님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동료 최만식이 옆에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박진수. 너 오늘 왜 그래? 혼이 빠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너 뭔가 있지? 여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니까. 만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장을 볼 때마다 낚시터에서의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저 차가운 얼굴 뒤에 숨은 외로운 여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사장님은 나를 그냥 동료로만 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리세요? 그 목소리. 한여진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네, 제 개인 번호예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이요? 낚시 같이 가실래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저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지난번 그 낚시터에서 봬요. 응? 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이건 금기야. 사장이랑 단둘이 만난다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친구 만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박진수. 주말에 술 한잔하자.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미안, 만식아. 나 내일 약속 있어. 약속? 무슨 약속? 그냥 낚시. 낚시? 누구랑?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거짓말하지 마. 너 목소리 떨려. 누구야? 응? 아무도 아니야. 만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박진수. 너 요즘 이상해. 혹시 여자 만나니? 아니야. 진짜? 진짜라니까.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박진수. 조심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주를 땄습니다. 1잔, 2잔. 이건 잘못된 거야. 사장이랑 단둘이 낚시를 간다고?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제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0년간 짝사랑했던 그 여자가. 금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난다. 회사 사장을. 혼자서. 낚시터에서. 이건 금기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4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한숨도.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낚시 갈 때 입던 낡은 점퍼를 입을까? 아니면 조금 깔끔한 옷을 입을까? 결국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어차피 낚시터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4세 노총각의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는 반쯤 휘었습니다. 이런 내가 사장님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여진 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하지만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머리는 묶지 않고 내려뜨렸습니다. 저는 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오셨네요. 타세요. 예? 같이 가요. 제가 아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장님 차에 탄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냄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조금 외진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작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여기 좋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용하네요. 제 남편이 자주 왔던 곳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침묵. 하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하늘, 물 위로 비치는 햇살. 예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미끼를 끼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아, 손이 시려워서.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끼를 끼우기 위해.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제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고마워요. 아, 예.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아무 말 없이 낚시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그녀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드세요. 사장님이 직접. 네,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요.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 오늘 정말 즐거워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봐요. 사장님도 외로우셨군요. 많이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계속.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그냥 좀 감정적이 됐네요. 그녀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예. 차로 돌아가는 길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 주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만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박진수.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무슨 소리야? 회사에 소문 돌던데. 무슨 소문? 만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누구 만나신다던데. 주말마다 어디 가신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모르겠어. 근데 전무님이 너를 노려보던데. 강태윤 전무. 사장의 오른팔. 그리고 사장을 오래 흠모해온 남자. 저는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 강태윤 전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잠깐 나와 보시죠. 저는 전무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무는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대리 요즘 낚시 다니신다면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 취미로. 혹시 누구랑 가세요? 혼자 갑니다. 전무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장님이랑 가시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박 대리 주제 파악하세요.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사장님이랑 주말에 만나요? 당신이 뭔데? 20년 넘게 다녀도 대리 하나 못 다는 사람이 감히 사장님을? 저는 그냥 조심하세요. 이상한 짓 하면 당신 인생 끝나요. 아시겠어요? 전무는 담배를 끄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옥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가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이 누구 만나신대. 평사원이랬어. 설마 박진수 대리? 말도 안 돼. 사장님이 그런 사람을.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귀가 다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야, 박진수. 진짜야? 사장이랑 만나? 만식아. 미쳤냐? 사장이랑? 너 큰일 나. 당장 그만둬.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 야, 박진수. 너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너 같은 평사원이 사장이랑 사귀면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너 잘리고 사장님도 이미지 타격 입어. 그만둬. 제발.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복도에서 한여진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 대리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응? 예? 회사에 소문이 도는 것 같아서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역시 끝이구나. 금요일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여진 사장이었습니다. 박 대리 내일 올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회사에서 상관없어요.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강태윤 전무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월요일 아침 사장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박진수 대리와 자주 만나신다던데요. 한여진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사생활이 왜 문제인가요? 사장님,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벌가 영애가 평사원과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면 누가 사귄다고 했나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회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여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전무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사장님. 그날 오후 이사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여진의 삼촌이 전화했습니다. 여진아, 무슨 소문이 그래? 내가 회사 직원이랑 사귄다고? 삼촌, 그냥 친구예요. 친구? 재벌가 영애가 평사원이랑 친구? 말이 돼? 당장 그만둬.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어? 한여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여진의 딸 수빈이가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SNS에 올라온 거 봤어. 엄마가 직원이랑 사귄다고? 수빈아, 그냥.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그것도 회사 직원을? 수빈아, 엄마 창피해. 내 친구들이 다 알아. 나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 엄마가 한국에서 그런 소문 나면 나한테도 영향 있다고. 제발 그만해줘.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여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주를 따랐습니다. 혼자. 텅 빈 집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울었습니다. 화요일 회사에서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대리, 최근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사장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아니든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박진수 잘리나 봐. 당연하지. 감히 사장님을?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수야. 괜찮아, 만식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여진이 전화했습니다. 박 대리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응? 예상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당신 인생 망칠 수는 없어요. 사장님, 잊어요, 박 대리. 나를 잊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역시 나 같은 놈은 안 되는 거였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녔지만 한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진심을 말하고 싶다. 저는 우산도 없이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한여진과 처음 만났던 그곳. 새벽 5시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폭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여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한여진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 저는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나도 몰라요. 그냥 여기 오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비가 우리를 흠뻑 적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사장님은 하늘이고 저는 땅이라는 거.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안 맞다는 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봤어요. 20년 동안 사장님만 봤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사장님을 떠올렸어요. 한여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예? 나도.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 동안 아무도 날 사람으로 안 봤어요. 다들 날 CEO로만 봤어요. 강한 여자, 차가운 여자, 그렇게만 봤어요. 근데 당신은 날 그냥 한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나도 외로웠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딸은 미국에 있고 친구도 없어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우린 안 돼요. 한여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우리 딸도 반대해요. 회사도 반대해요. 온 세상이 반대해요. 당신 인생 망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사장님과 함께였다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여진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껴안았습니다. 첫이자 마지막 포옹. 고마워요, 박 대리.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가요. 사장님,
가요, 박 대리. 서로를 잊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잊어야 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녀.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진수는 회사를 그만뒀다. 사표를 낸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회사에서 보는 게 괴로웠기 때문이다. 강태윤 전무는 비웃었다. 잘 생각하셨네요. 주제 파악을 하셨어. 친구 최만식은 안타까워했다. 야, 박진수. 진짜 그만두는 거야? 20년 다닌 회사를. 응. 더 이상은 못 있겠어. 사장님 때문이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만식아. 내 말 들을 걸. 바보 같은 새끼. 그래도 후회는 안 하지? 진수는 웃었다. 응. 후회는 안 해. 마지막 출근 날 진수는 한여진과 마주쳤다. 복도에서. 둘만. 한여진은 말없이 진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었다. 박 대리.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응?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행복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진수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주말이면 여전히 낚시를 갔다. 이번엔 정말 혼자였다. 어느 토요일 새벽 진수는 낚싯대를 들이우며 생각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장님 잘 지내시나요? 무리로 해가 떠올랐다. 서울. 한여진은 여전히 회사를 운영했다. 더 차갑고 강해졌다.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면 여전히 혼자 그 낚시터로 갔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낚싯대를 들이우며 중얼거렸다. 박진수 씨, 잘 지내시나요? 딸 수빈이가 전화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괜찮아 수빈아. 엄마, 행복하세요? 한여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무엇이 행복일까? 그녀는 성공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다. 그 짧은 순간 박진수와 함께했던 그 시간만이 진짜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추억일 뿐이다.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소주를 따랐다. 혼자. 그로부터 2년 후. 박진수는 지방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작은 행복도 찾았다.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야, 박진수. 좋은 사람 있어. 만나봐.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왜?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냥, 아직은.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한여진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했다.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거절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딸은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다. 금요일 밤이면 여전히 혼자 낚시를 갔다. 그 자리에서 그 추억을 되새겼다. 박진수 씨, 당신도 잘 지내시죠? 물 위로 달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가슴 속에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았다. 이루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